자,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LX 일렉트릭이요. 네, LS 일렉트릭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64,000원에 10%예요. 네, 64,0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지금 6만 원대네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조금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지난번에 외국에서도 그렇고 원전 관련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비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자꾸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LS 일렉트릭 그 화면 보면서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클리닉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시가총액 1조 8천억대 기업이고 그리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16%를 상회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의 어떤 기업 내용을 조금 좀 점검을 해보자면은 주주 현황을 보시면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11.58%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LS 일렉트릭의 펀더멘탈을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9개 증권사에서 실적을 추정하고 있고 목표 주가 평균값은 79,000원이니까 지금 현재가가 69,900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권사 제시 이론적 목표가 근처로 이제 수렴한다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를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으로 퍼는 15.2배인데 내년 순이익으로 퍼가 13배 이하 정도 되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내년에도 올해 예상치 대비 20% 이상 영업이익 증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 성장의 수혜주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 그리고 수주 잔고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쌓여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턴어라운드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지금 증권사의 평가를 받고 있고 예상보다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실적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의 차트를 좀 더 보자면은 지금부터 제가 선을 그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지선은 지켜야 되고 저항선은 돌파해야 좋은 건데 지금 그 LS 일렉트릭이 조정을 받는 거는 이제 본인이 뭐 잘못해서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시장 연동형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되는 1차 지지선은 6만 원입니다. 그리고 2차 지지선은 59,000원 정도 되고 이 1차, 2차 지지선 위에서 좀 매무수화 과정을 겪고 그리고 하방 테스트를 겪은 후 상승 에너지를 응축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뭐 67,500원을 향해서 갈 수 있고 근데 지금 당장 67,500원을 돌파할 만한 시장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 환경이 만약에 뭐 4분기 중으로 뭐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67,500원 역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7,500원 전후가 이제 단중기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겠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75,000원과 77,500원 사이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X 일렉트릭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 원전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전망을? 그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이제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주가가 좀 테마성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질비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한 5월, 6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종목군들의 어떤 가격 조정 흐름이 지금 전개된 후 빠져있더라고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실하게 좀 다지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리고 시차를 두고 상승 추세 변곡점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럴 때 진입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TK 케미칼이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30%고요. 8,200원요. 네, TK케미칼 8,2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네. 7월에 최고점을 찍고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네. 좀 고점에 사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니, 이걸 손절을 해야 될 건지 제가 지금 이거 좀 꽤 들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때 저기 할 때 좀 그걸 놓쳐가지고 회사는 뭐 좋고 수익도 난다 그러는데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또 손실도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보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시가총액 5,400억대 이제 기업이고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코스닥 화학 섹터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3.66%니까 외국인들이 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47.9% 정도 되니까 최대 주주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최대 주주 지분이 많은 기업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사고를 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출액이 이제 보시면은 뭐 매출액이 좀 역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200억 이상 나왔고 분기 단위로 1,000억 이상의 매출액을 따박따박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영업이익은 좀 부침이 좀 강한 편인데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 7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실적 컨디션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재작년보다도 실적 컨디션이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 보면은 지금 그 작년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모두 싹 다 이제 흑자를 기록했고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만 뭐 230억을 지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컨디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좋은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단위로 봤을 때 2018년도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2018년도를 제외한 그 어떤 해보다 올해 실적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떤 계열사 현황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지금 이 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SM상선입니다. SM상선 지분을 29.55% 갖고 있고 SM상선 지분 가치가 시차를 대고 부각이 된다면은 투심은 좀 개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좀 장점이 많은 기업이고 올해 실적 좋아지고 또 SN상선과 관련된 좋은 이벤트가 대기되어 있는데 주가가 좀 7월까지 좀 많이 오른 게 이 기업의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제 가격 조정을 겪은 후에 지금 지지력을 지금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TK케미칼이 최근에 조정을 받은 거는 본인이 뭐 잘못한 게 많아서 빠졌다기보다는 시장 연동형 하락이에요. 어느 때보다 업황은 올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지선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핵심 지지선은 5,8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환경이 약간 좀 녹록치 않으니까 지지선을 살짝 여유롭게 설정하는 게 맞아 보이고 5,800원 위에서 안착을 한 후 에너지를 응축한다면 이제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반등을 할 경우 이제 막히는 자리가 한 7,500원 정도. 그래서 1차 저항선을 7,500원 정도로 설정하면 되고 7,500원 돌파와 안착에 성공하면은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거고요. 7,500원에서 좀 막히면은 7,500원 전후에서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셨는데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기아요. 네, 기아 들고 계시고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84,000원에 약 한 20% 됩니다. 네, 추가 8만, 매수 해가지고, 예. 네, 84,000원에 20% 들고 계신데요. 이게 8만 원 선이 깨지고 7만 원까지 내려왔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자꾸 빠지니까요. 네. 어저께 또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더 빠질라나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네. 내려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네, 일단 기아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스토리를 제가 지금 점검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슈에 의한 어떤 생산 타격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보다는 좀 상당히 덜해요. 그래서 반사 이익이 오히려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글로벌 뭐 신차나 뭐 중고차 가격이 이제 상승 흐름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 그리고 인센티브 하락했다는 어떤 판매 비용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 개선 속도가 시장 예상치를 지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강판 가격 상승이란 어떤 원가 부담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신차 효과 계속 될 것 같고, 글로벌 완성차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공급보다 우위에 있는 수요 환경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현대차보다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이제 해소가 되면은 기아의 심리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정점은 이미 지금 통과한 것 같고, 내년으로 갈수록 쇼티지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특근 등을 이제 적절히 활용해 갖고 생산량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지금 재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완성차 재고를 이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번 델타 변이 그 이슈만 잘 극복하면요,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 스토리가 이제 과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역사적으로 높은 그 재고 수준, 그리고 수요 환경이 내년에 더 올해보다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런 환경 속에서 가동률은 이제 내년에 올해보다 올라가고 판매 가격 올해보다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 시나리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글로벌 올해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글로벌 순수 전기차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기아도 이런 전기차 시장 성장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멋진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상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지금 확보한 상태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수소차,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 분야에도 이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오히려 현대차보다 좀 그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미래 아이템을 좀 제법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아에 대한 빅피처는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드리고 차트 분석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아도 차트를 확대해서 볼게요. 조정을 받는 게 좀 시장 연동형 하락입니다. 뭐 기아의 펀더멘탈이 훼손돼서 빠진다기보다는 시장이 빠져서 같이 함께 빠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받다 보면 이제 지지력 테스트라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79,400원인데 한 77,000원 근처로 이제 진입을 하면, 그러니까 77,000원과 현재가 괴리율이 축소가 된다면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7,000원 위에서 확실히 안착한다라는 시그널이 과거 이런 패턴처럼 이제 확인이 된다면은 이제 반등을 이제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77,000원 위에서 지지를 전제로 이제 끌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첫 번째 가격 허들은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만 원을 일단 기술적인 1차 반등 목표치를 설정하시고 9만 원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하면은 목표가를 10만 원대로 10만 원 전후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종목이 기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밝다 말씀해 주시고 단기적으로는 77,000원을 지지해 준다면 목표가 9만 원 1차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국고차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 문자로도 많은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윤아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국고처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고처 3부 임종혁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6676-013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한화솔루션입니다. 매수가 45,000원에 보유 비중 40%입니다. 두 번째 종목 SGC 에너지입니다. 매수가 52,80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세 번째 종목 에이스테크입니다. 매수가 17,900원에 보유 비중 25%입니다. 마지막 종목 대한광통신입니다. 매수가 3,72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속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45,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입니다. 연 초만 해도 거의 6만 원까지도 올라갔더니 주가가 지금은 쭉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예, 하나솔루션 지금 가격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솔루션 주가가 이제 우상향 터닝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업황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태양광 사업 부분에 이제 그 저조한 실적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면들, 노이즈는 지금 현재 주가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그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태양광 사업 부분의 수익성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만약에 중국 그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의 증설 물량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차를 두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 부분의 원가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석유화학 사업 부분은 좀 업황이 피크아웃을 한 건 맞긴 맞는데 석유화학 업황이 꺾이는 속도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악재는 지금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바이든 정책 모멘텀 등으로 인해 갖고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미국의 장기적인 태양광 모듈 시장 성장 속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업은 하나솔루션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주거용 그리고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미국 태양광 시장 성장의 수혜주에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대규모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탑티어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하나솔루션은 좀 저평가 매력도 좀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한 어떤 굵직굵직한 스토리의 윤곽을 이 정도로 잡아드렸으니까 이제 차트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참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작년 올해 1월 고점이 58,740원이고 현재 주가가 36,000원이니까 올해 1월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낙폭이 좀 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악재는 나름대로 충분히 좀 선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시장 심리가 워낙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시장 연동형 하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빠지지 않는다면은 웬만하면 38,000원에서 지지가 됐을 텐데 시장 충격 여파로 인해서 지금 36,050원 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약간 떨어지는 칼날이란 느낌은 들지만 이미 그 떨어지는 그 칼날의 느낌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은 충분히 이제 진행이 됐고 앞으로 추가 조정을 받더라도 어디에서 지지가 될지를 이제 전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강력한 지지선은 제가 볼 때는 34,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000원짜리 주식이 34,000원 근처까지 밀리더라도 34,000원 전후에서 상승 추세 변곡점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응축형 패턴이 완성이 된다면은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보통 이제 하락 파동의 절반값 정도는 이제 회복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고점 그리고 최근 저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진짜 바닥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 50% 회복 파동 값은 뭐 수정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뭐 금요일 저점이 최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47,500원대 전후까지는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단중기적으로 의미 있는 V자 반등 드라마가 현실화 된다면은 47,500원대 전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 그 정도 가격 들어올 때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4,000원을 기준으로 47,5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GC 에너지입니다. 매수가는 52,8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근데 차트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래 고점을 찍고 주가가 또 쭉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좀 시장 연동형 하락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본인이 잘못해서 빠진다기보다는 시장 수급이 꼬였잖아요. 스텝이 꼬였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탓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또 심리가 좀 여러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SGC 에너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하자면은 일단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가 시가총액이 6,340억이에요. 시총이 작은 기업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6,340억대 기업인데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2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총의 사이즈에 비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은 코스피 상장 기업인데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타겟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증권사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뭐 하반기 정도 되면은 뭐 발전 부분 회복이 의미 있게 전개될 수 있다. 뭐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뭐 상회했다. 뭐 폭염 수혜주다 등등의 어떤 호평을 좀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증권사 컨센을 봤을 때 목표 주가, 이론적인 목표 주가는 한 62,000원 정도 되고 현재 주가는 43,200원이니까 증권사 제시 이론적 목표가 근처로 들어가면은 나름대로 유의미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내용을 또 봤을 때 그 주주 현황을 봤을 때 최재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6.94%니까 최대주 지배력이 상당히 강한 기업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봤을 때는 이제 연간 매출액이 올해 예상 매출액이 2조 4천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400억. 물론 이 예상치처럼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컨센서스랑 좀 비슷한 수준의 연간 매출액과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한다면은 이 기업은 비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좀 유틸리티 기업치고는 상당히 좀 가격 매력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11배고 내년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8배라면은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욱더 퀀텀 점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저평가 메리트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환경만 약간 좀 개선이 된다면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은 친구고요. 다음 주에 추가적인 지수 조정이 만약에 촉발이 된다면은 아마 42,000원 전후에서 또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근데 42,000원 위에서 안착을 하고 하방을 좀 테스트한 다음에 상승 추세 변곡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주가는 5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상승한 그 상승 파동을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했기 때문에 42,000원 위에서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1차적으로 이제 48,000원대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48,000원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54,000원대 전후까지도 이제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 진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사 평가도 좋고 공매도도 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클리닉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입니다. 매수가는 17,9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5% 들고 계십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도 계속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예, 에이스테크는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좀 비극적인 업황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되게 로맨틱한 업황을 네.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얘도 좀 화면을 보면서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가총액은 6,700억대 기업이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4.9% 정도 되는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통신 장비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 150 지수의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얘도 이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한 22% 정도 되고, 아쉽게도 뭐 증권사에서 어떤 실적 추정이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실적을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과거 실적을 보면서 이제 미래 실적을 예측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컨센서스는 없지만 소수 증권사 그 실적 추정치는 존재하는데 지금 이 종목이 2018년도에 영업이익을 132억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영업적자가 600억 이상 났는데 모 증권사 실적 추정치를 참고해 보자면은 올해 실적은 그렇게 기대할 필요가 없고, 근데 사실은 이 올해 예상 실적보다 실제 실적은 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미래 실적은 나름대로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600억을 상회할 것이다, 2023년도에는 700억을 상회할 것이다, 이런 식의 추정치가 존재하긴 합니다. 소수증권사 추정치가 존재하는데
제가 봐도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연간 영업이익 500억 이상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만약에 연간 영업이익 500억 클럽에 가입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내년, 내후년 정도에 그러면은 미래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 기업은 지금 미래 가치가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5G 그 인프라 투자 본격화 기대감 속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류의 파동이 미래에 한 번 정도는 최소 한 번 이상은 발생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상승 파동이 전개된 게 2020년 6월부터 9월 사이까지거든요. 2020년 6월부터 9월 사이 전개된 저런 식의 상승 파동이 언젠가 이제 발생이 된다. 그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A스테이크는 내년에 상승 및 과열 상승 흐름이 전개될 때 매도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작년 9월 달에 주가 피크아웃을 하고 가격 조정을 겪은 후 지금은 에너지를 좀 응축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제가 볼 때는 14,000원 근처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시장 환경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4,000원과 16,000원 사이에서 상승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높고 그 방향성은 우상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중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2만 원과 22,500원에서 비중을 줄이는 게 맞고요. 중기 이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27,500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35,000원대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대응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장기적으로는 35,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문자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광통신입니다. 매수가는 3,72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에 들고 계십니다. 빠져도 정말 너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장대 음봉과 함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예, 대한광통신도 약간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은 시가총액 2천억대의 코스닥 그 상장 기업이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2.24%밖에 안 되니까 외국인 지배력이 약하니까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 BPS 기준으로 PBR은 1.35배니까 뭐 그렇게 거품이 껴있는 주가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26.23%고 증권사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실적을 추정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고요. 이 친구는 광섬유하고 광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업황의 부침이 좀 심한 편인데 최근 실적을 보면서 업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 영업이익을 연간 실적을 보자면은 분기 실적을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자면 지금 적자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적자의 그 굴레로부터 언제 과연 벗어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근데 적자 규모가 이제 좀 하반기로 갈수록 축소가 되다가 어쩌면 4반기 때 흑자로 4분기 정도 되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다라는 모 증권사 추정치가 있어요. 근데 실적 추정치가 3군데 이상 있어야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고 모 증권사 실적 추정치를 참고해 본다면은 분기 실적 흑자 턴어라운드는 한 4분기 정도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 자료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분기 적자 규모가 좀 축소가 될 확률은 좀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업황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섬유, 광케이블 공급가인 그 이슈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적자를 보는 그런 노이즈는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기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차트를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연동형 하락이 나오고 있죠.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개별주들이 시장 그 하락폭보다 더 크게 이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총 3천억 이하인 시총 2천억대 기업인 대한광통신은 아무래도 더 그 조정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은 거의 묻지마 하락에 가까워요. 묻지마 하락 뒤에는 묻지마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빠졌으니까 시차를 두고 저점 확인한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묻지마 하락 후 V자 반등, 묻지마 하락 후 V자 반등이 나왔던 케이스를 참고해 본다면은 V자 반등의 윤곽이 보일 때 그때 매도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을씨년스러워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개별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거예요. 근데 빠지더라도
만약에 장중에 뭐 흔들림이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뭐 2,500원 위에서 안착을 한다면은 시차를 두고 분명히 V자 반등의 윤곽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V자 반등이 전개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V자 반등이 이제 현실화될 때 그때 예상되는 저항값을 좀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저항선은 3,400원, 3,400원이고 3,4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3,800원대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시차를 두고 V자 반등에 성공할 경우 1차 목표가는 3,400원, 2차 목표가는 3,800원 정도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묻지마 하락 이후에는 묻지마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반등을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고자 3부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화 026676-0135번, 문자샵 8181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금호석유 5월 달에 28만 1,000원 해가지고 30%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금호석유 28만 1,0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4월, 5월 주가가 가장 잘 갈 때 좀 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제가 그때 막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네.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바로 1차적으로 매수를 다 했어요. 너무 고점에 사셔서 마음이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예, 금호석유는 업황이 꺾이는 속도보다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는 게 이제 바람직해 보이는데 금호석유의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을 제가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가 MB라텍스 글로벌 탑티어 기업인데 MB라텍스가 의료용, 산업용, 조리용 그 장갑의 소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MB라텍스를 구매하는 그 장갑을 만드는 기업들의 증설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협상을 할 때 그 금호석유가 좀 유리한 구석이 좀 여전히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MB라텍스의 평균 수출 가격이나 마진 스프레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그래도 업황이 그나마 좀 괜찮은 기업인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시차를 두고 가격 되돌림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MB라텍스 증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증설 작업이 올해 말 정도에 완료가 된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또 증설을 또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MB라텍스의 1차 증설, 2차 증설 스케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아마 한 2023년 정도 되면은 95만 톤 규모의 MB라텍스 생산 능력을 보유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금호석유가 생산하는 합성 고무의 전방 산업이 타이어고 타이어의 전방 산업은 이제 자동차인데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차량 이동 거리 축소 노이즈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내는 올해가 아닌 내년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차 이동 거리가 증가하면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타이어의 핵심 원료인 그 금호석유가 생산하는 합성 고무 수요도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 고무 글로벌 탑티어인 금호석유는 여러모로 좋은 뉴스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올해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현금도 많이 지금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급 배당 파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가 기준 고배당 메리트도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합성 고무를 이제 만드는 글로벌 비교 대상 기업이랑 밸류에이션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 역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차트만 망가졌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금호석유에 대해서 칭찬을 좀 많이 했는데 차트를 보면은 제가 얘기한 거와 다르게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은 악재가 있다면 그 악재는 반영이 된 것 같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호재는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연동형 하락입니다. 지금 이건 딱 봐도 금호석유가 크게 잘못한 게 있어서 빠진다기보다는 시장 연동형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시장 연동형 하락이 추가적으로 전개된다고 가정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뭐 16만 원 근처까지도 뭐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바닥권 등락 과정에서 투매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차를 두고 투매를 겪은 다음에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반등을 했을 때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묻지마 하락 다음에는 묻지마 V자 반등 파동이 전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차를 두고 4분기 중으로 V자 반등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갈 수 있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은 22만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2만 원이 1차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고요. 22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26만 원 전후까지도 진입해도 물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V자 반등 흐름이 4분기 중으로 전개될 때 1차 목표가 22만 원, 2차 목표가 26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 연동형 하락이 나오고 있다. 금호석유 1차 목표가 2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에이스토리요. 네, A스토리 들고 계시고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41,446원이고요. 한 15% 정도요. 네, 41,000원대이고요. 15%에 들고 계십니다. 네네. 최근 7월에서 8월로 넘어오면서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흘러내렸어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너무 한 달 동안에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네. 한 달 전에 샀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최근에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A스토리도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대가 됐거든요. 과거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품은 상당 부분 많이 이제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스토리가 지금 발행 주식수가 95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회사가 좀 맘만 먹으면 무상증자 등을 결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올해 3월 기준으로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지분을 뭐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25.7%고 그리고 CJ ENM이 이제 10.47%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CJ ENM 플랫폼을 통해서 A스토리의 드라마가 이제 꾸준히 방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글로벌 OTT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실적 추정치가 없어서 그냥 스토리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A스토리는 뭐 매출액을 봤을 때 연간 단위로 2018년도 때 매출액이 460억을 이제 기록한 적이 있고 작년 연간 매출액은 220억 정도 찍었고요. 그래서 업황이 좀 좋다 싶으면은 매출액 400억 이상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인데 매출액 400억 이상 클럽에도 가입할 수 있는 친구인데 버는 돈에 비해서 뭐 영업이익 시총이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글로벌 OTT 시장 성장 속에서 좀 그 크게 생각보다 크게 이제 이익 창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고 미래 이익 창출 능력 등이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덜 반영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자, A스토리는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고 3월달 그러니까 올해 그 최고 전성기 때 그 3월달 고점이 54,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26,850원이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최고점, 그러니까 장중 최고가랑 현재가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낙폭과대 인식은 분명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핵심 지지선은 1차적으로는 26,000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한 25,000원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지지선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연착륙에 성공을 한다면은 낙폭과대 인식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외부 활동이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콕 쪽들이 다시 이제 크게 이제 의미 있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드라마를 보는 거잖아요.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는 건데 그런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 성장에 수혜주면서 또 디즈니 플러스 같은 또 다른 OTT가 국내 시장에 런칭을 할 때 그리고 OTT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K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들 OTT 기업들이 지원을 해줄 때 A스토리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A스토리의 그 대작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면서 그게 뭔가 흥행몰에 성공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또 투심이 회복될 수 있는 기업이니까 만약에 뭐 대작 드라마 흥행 모멘텀이 부각된다고 한다면은 반등을 할 때 뭐 4만 원대 근처까지도 뭐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이제 접근한다고 본다면은 4만 원대 전후까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운이 좋게 4만 원을 대량 거래로 돌파하는 장대 한봉이 나온다면은 4만 7천 원과 500원 사이까지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 설정하시고 4만 원 돌파 여부 확인한 다음에 목표 주가를 올릴지 말지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한 2분밖에 없는데요. 알차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코스닥의 ST팝. 매수가, 예. 매수가하고 비중도 ST 팝. 알려주세요. 예, 근교 3일 전에 12,000원에 아니 112,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네, ST팜 11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예, 10%. 네, 10% 들고 계십니다. 흐름이 좋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실 것 같은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아니 매수... 그리고 예, 실적이 네. ST팜이 실적이 좋다고 2분기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희망을 거죠? 갖고 그냥 들어가 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매수가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실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차트 보면서 빠르게 제가 클리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은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3일 연속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98,000원, 1차 지지선 98,000원, 2차 지지선 9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그 지지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좁은 밴드를 만들면은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반등을 하게 될 경우 이제 예상되는 1차 저항이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12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14만 원대까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 종목은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개발 모멘텀이 주가에 막 반영이 된다면은 생각보다 다이나믹하게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개발 모멘텀이 부각되기 전에 좀 고비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고비인데요. 일단은 하방을 잘 테스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7,000원, 97,800원대 위에서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고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1차 목표가 12만 원, 2차 목표가 14만 원 정도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